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4명의 신생아들 오늘은 지금 장례식을 치를 거라고 해요. 어제 이제 부검까지 마친 상황이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이제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아직 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인재일 가능성이 이제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이 같은 세균에 검출됐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런 장내 상제균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장내에 이런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유익하나 무익하나 그런 판단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게 이제 혈액에서 지금 죽은 아이들의 혈액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복부팽만 말하자면 소대장 내의 가스 팽창과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이 경로가 어딘가? 감염 경로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적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직 역학조사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네. 2, 3주 걸리기 때문에 거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그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에 같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나온 균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신생아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신생아가 이런 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외부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네. 이 시트로박터 푸르디균의 어떤 감염 경로는 보통 혈액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손으로라든가 그 외부에서 이제 호흡기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네. 이 균이 과거에는 또 병원에서 의료 감염 형태로 발견된 적들도 꽤 있어서 네. 혹시 어떤 감염 관리에 대한 어떤 부실 가능성, 의료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예. 이 병원에서는 이 균 자체가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강한 균이다 보니 네. 병원에서 혹시 항생제를 좀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균 같은 것들을 발생시키고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균이 동일한 유전자 서열이 발생이 되면 동일한 경로로 감염이 됐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까지 나오면 감염 경로도 좀 추정하기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균이 항생제의 그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전부터 이미 항생제를 이 아이들에게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생제를 남용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균 자체가 강해졌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가능성은 이것의 유출이 성인으로부터 나왔다. 그 성인이라고 하면은 의료진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 병에 이 균을 가지고 있고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장갑이나 아니면 이런 거 침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이런 아이들은 카테터라고 해서요. 네. 소위 우리말로는 오줌줄이라고 하죠. 그걸 대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갈 때 이제 요로 감염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의 가장 많은 감염 경로가 50% 정도가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오줌줄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 그러면 그 강한 균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의료진일 수 있다. 이런 네. 쪽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세균 검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찾아낸 조사 결과고요. 이와 별도로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어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12시부터 한 7시까지 7시간가량 하고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시에 4명이 죽었다는 거의 원인으로 감염을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4명이 감염은 함께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환에 발병이 됐을 수는 있으나 그 아이들이 동시에 사망하는 거의 원인으로서 그 동일한 감염체에 대한 원인으로 얘기하기에는 의학적 상식상 지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그 조사 결과와 이제 국과수의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화수 얘기는 뭐냐면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 세균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 한꺼번에 이렇게 사망 시각이 나오는 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혹시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인을 명확하게 단정해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조사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과수에서도 그 정확한 결과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동안 어떤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원내에서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분명히 그 몇 달 전에 이제 수액안에서 뭐 벌레가 나왔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런 간호사가 결핵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추적해 보면 혹시라도 여기에 의문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의 비슷한 어떤 병명이 있는가에 대한 걸 추적해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거고 역학조사가 자체가 한 3주 걸리니까 그거 네. 기다려보는 동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 6명, 간호사 5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해요. 예, 예. 그 의료진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병원 그 내부의 뭐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거죠. 예,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그 예. 안에 있어서의 어떤 이동하는 의료진들은 사실은 여럿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통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 공간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거죠. 네. 어디서 그런 병이 혹시라도 걸렸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네. 예. 자, 뭐 이게 어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료계에서도 뭐 거의 뭐 초유의 일이고 국민들도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철저하게 원인을 좀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